사람들은 초등 공부를 마치 중고등 공부의 축약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생이 이런 공부를 하니까 그와 비슷하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공부를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초등 공부와 중고등 공부는 다릅니다. 절대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공부하고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들을 모르고 그냥 같은 학생이니까 아직 어려서 뇌 발달도 안 됐고 공부 머리, 공부 역량, 공부 습관 다 부족한 아이들한테 중고등학생, 우동생은 저렇게 공부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공부를 시키니까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는 워낙에 성공한 사례 상위 1%, 5% 이런 아이들 얘기 들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저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특별한 성공 사례는 대부분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사람들은 초등 공부를 마치 중고등 공부의 축약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생이 이런 공부를 하니까 그와 비슷하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공부를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중고등학생이 이렇게 공부하니까 초등학생도 공부해야 된다. 나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사하니까 그냥 똑같이 시키면 된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생각들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초등 공부가 중고등 공부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초등 공부와 중고등 공부는 다릅니다. 절대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공부하고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초등 공부가 중고등 공부와 같지 않다는 이 사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초등 공부는 중고등 공부와 무엇이 다른가? 네, 기본적으로 가장 표면적으로 입시가 아주 멀죠. 중고등은 입시와 직결되어 있어요. 내신 시험이 한 학기에 2번씩 있고 수행평가도 있고 수시도 보고요. 수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고등학생의 공부는 기본적으로 입시와 점수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시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시험에서 점수를 받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반면 초등학생은 입시와 거리가 멉니다. 초등 중학년이라면 거의 10년이 남았고요. 고학년이라고 해도 거의 7, 8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보는 시험과 평가는 입시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죠. 초등 공부가 중고등 공부와 달라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이들이 아직 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중고등 학생들과 달리 초등학생은 아직 어리죠. 네, 나이가 아주 어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지만 초등학생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나이대 아이들에게는 나이 한 살 한 살이 매우 큽니다. 나이 한 살 한 살이 아니라 심지어 그 생월 몇 개월 차도 티가 납니다. 실제로 3, 4월생들과 11월, 12월생들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3, 4월생이 훨씬 우수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나이가 들고 나면 나이 한두 살 크지 않죠. 어른들의 능력에 있어서는 사실 5살, 10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능력이 더 좋은 경우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이 한 살 한 살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래는 못했던 것도 몇 개월만 지나면 또 할 수 있는 것들 볼 수 있죠. 이렇게 한 살 한 살, 심지어 몇 개월 차이도 큰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을 놓고 똑같은 학생이니까 같은 방식으로 같은 공부를 하라는 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 착각입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게 맞는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입시가 멀고 시험 점수가 입시에 반영도 안 되고 그런 아이들에게 입시에서 점수 따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점수 따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장기적으로 진짜 공부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등학생은 어려서 중고등생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와 연결되는데요. 중고등학생 중에서 우동생 아이들은 공부하는 힘이 큽니다.
수업도 잘 이해하고요. 책도 잘 읽죠. 많은 시간 공부하는 데 있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집중력도 좋아요. 공부머리 좋고요. 공부 습관 좋고요. 공부 역량 골고루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단순히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많이만 하는 아이들은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량이 많아서 막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초등에서 객관식 점수가 좀 적게 나와도요, 공부량이 다른 아이들을 월등히 앞서 있지 않아도요, 나중에 앞서갈 수 있는 아이는 초등 시절에 이런 것들을 갖추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한 아이들이에요. 왜? 이런 공부머리, 공부 역량은 대부분 없거든요. 특별히 타고난 소수의 아이들은 있어도 90% 이상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머리, 공부 역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건 일부 아이들은 타고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타고나지 않기 때문에 길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 시절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시험 점수에 연연해 하면서 하나하나 연연하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되고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아이가 외웠나 안 외웠나 요거 아나 모르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하는지, 집중도는 어떤지, 또 스트레스는 너무 받지 않은지, 정서는 좀 안정돼 있는지, 꾸준히 공부하는지, 또 독서 습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나서 고등학교 가서 공부량을 점점 늘리고 세부적인 내용들 외워가면 그렇게 하면 점수가 따지는 거고 성적이 조금씩 오르는 거죠. 이해되고 집중되고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한 정서로 꾸준히 공부하면 그렇게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들을 모르고 그냥 같은 학생이니까 아직 어려서 뇌 발달도 안 됐고 공부머리, 공부 역량, 공부 습관 다 부족한 아이들한테 중고등학생, 우동생은 저렇게 공부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공부를 시키니까 힘만 들고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중고등의 우등생들 이미 공부머리를 다 갖춘 아이들이 점수 따기용 공부하는 거는 공부량 엄청 많이 하고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다 외우고 시험 점수로 쪼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90% 초등학생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공부가 힘들다 하고 싫다고 도망가려고 하죠. 지금 대한민국 초등학생 중에 공부 좋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나요? 다 이래서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밑바탕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중고등생 공부를 갖다가 시키니까 다 나가 떨어지죠. 초등학생은 아직 굉장히 어린, 한참 더 성장해야 할 어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 큰 것 같아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중고등생처럼 그런 공부를 버틸 수가 없어요.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는 워낙에 성공한 사례 상위 1%, 5% 이런 아이들 얘기 들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저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90%, 95%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성공 사례는 대부분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아이가 굉장히 특별한 경우, 지능이 높게 타고났다, 아니면 지적 호기심이 원래 많다, 과제 집착력이 좋다, 공부에서 스스로 즐거움을 느낀다, 공부 재능을 갖고 타고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또 하나는 부모가 올바른 교육을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준 겁니다. 단순히 학원만 보내고 점수만 확인하면서 문제집만 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뭐가 부족할까? 그 점을 채워 넣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거죠. 90%의 평범한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힘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공부를 시켜야 너무 힘들지 않게 공부를 쭉 고3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공부라는 행위 모습에 빠져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